늦은 밤이었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도시는 아직 잠들지 못한 사람들의 불빛으로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작은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은 조용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렸을 시간인데 이제는 오히려 아무 알림도 뜨지 않는 밤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사람을 만나는 일이 기대보다 피로로 먼저 다가오기 시작한 것이.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돌아오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졌습니다. 별말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웃고 맞장구를 치고 상대의 기분을 살피고 괜찮은 사람처럼 행동했을 뿐인데 혼자 남는 순간 마음은 깊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조용한 쪽으로 몸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은 늦게 답하게 되었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약속은 피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혼자 있는 거 안 외로워? 사람 좀 만나고 살아.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 속에 있을 때 느끼는 외로움이 혼자 있을 때보다 더 깊다는 것을. 오히려 혼자 있을 때 마음은 덜 흔들렸습니다. 아무에게도 맞춰주지 않아도 되었고 억지로 밝은 척하지 않아도 되었으며 괜찮지 않은 날에도 굳이 괜찮은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조용함은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은 점점 안락한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걷고 혼자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이상할 만큼 편안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당신을 보고 차가워졌다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은 반대였습니다. 너무 오래 상처받았기 때문에 이제야 비로소 조용한 곳을 찾게 된 것뿐이었습니다. 슈로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독은 위대한 정신의 운명이다. 그는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서로를 이해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 상대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까워질수록 실망도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대하지 않았던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사소한 무관심에도 마음이 흔들리며 믿었던 사람일수록 더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당신도 아마 그런 시간을 지나왔을 겁니다. 진심을 다해 다가갔던 순간들, 괜찮은 척 웃었지만 사실은 서운했던 밤들, 혼자 상처를 삼키며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스스로를 탓했던 시간들. 그런 시간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처음부터 벽을 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은 너무 많이 기대했다가 너무 오래 아파한 끝에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예전처럼 쉽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누군가 가까이 오면 반가움보다 먼저 피곤함이 밀려오고 새로운 관계 앞에서는 설렘보다 경계심이 앞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혼자가 편해졌는데도 완전히 사람을 끊어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누군가의 목소리가 듣고 싶고 별 의미 없는 안부조차 괜히 따뜻하게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아무와도 만나고 싶지 않다가도 막상 세상에서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밤이 오면 가슴 한쪽이 서늘해집니다. 인간은 참 이상한 존재입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혼자를 선택하면서도 끝내 외로움까지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주위 속의 고슴도치 같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어지면 추위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평생 그 애매한 거리를 찾아 헤맵니다. 상처받지 않을 만큼 멀고 외롭지 않을 만큼 가까운 거리. 하지만 그런 거리는 생각보다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고 어떤 사람은 고독 속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이 어딘가에서 조용히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지금의 당신도 그럴지 모릅니다. 혼자가 편해졌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 누군가를 완전히 포기하지 못한 채 오늘 우리는 그 모순된 감정의 정체를 쇼펜하우어의 시선으로 천천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왜 인간은 고독을 원하면서도 끝내 사람을 그리워하는가? 그 질문의 끝에는 아마 당신이 오래전부터 이해받고 싶었던 자신의 마음이 조용히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혼자를 좋아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긴 시간 끝에 조금씩 조용해집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함께 웃는 시간이 좋았고, 누군가와 늦은 밤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았습니다. 마음을 이해받는 순간이 따뜻했고, 서로의 존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일이 삶을 견디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언제나 기대한 방향으로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의 진심을 가볍게 여겼고, 어떤 사람은 당신의 배려를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당신은 분명 최선을 다했는데 관계는 이상하게 점점 피곤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조금 더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런 날들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지쳐갑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돌아온 밤이면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가 남았습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그랬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의 한마디는 금방 잊히지만 소중했던 사람의 무심함은 오래 남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누구도 완전히 타인을 이해할 수 없고 각자는 자기 결핍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관계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관계를 지나치게 낭만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 서로를 찾지만 막상 가까워지면 서로에게 상처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너무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갈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 때문에 행복해지는 순간보다 사람 때문에 지쳐버리는 순간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그래서 사람은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을 갈망하게 됩니다. 혼자는 적어도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버려질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며 굳이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있는 밤은 조용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침묵이 외로웠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상하게 편안해졌습니다. 당신은 점점 사람이 많은 곳보다 혼자 걷는 새벽거리를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아무 말 없이 걷다 보면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카페 한쪽 구석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시는 시간도 좋았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는 공간. 그곳에서는 억지로 괜찮은 척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이제 혼자가 편하구나. 그 사실을 처음 인정하는 날, 마음은 이상하게 씁쓸합니다. 편안한데도 어딘가 슬프고 고요한데도 마음 한쪽이 비어있는 느낌.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혼자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혼자가 좋아져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누군가를 완전히 포기하지 못합니다. 당신도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연락 오는 것이 귀찮다가도 막상 하루 종일 아무 연락도 없으면 괜히 세상에서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드는 날. 사람을 만나면 피곤한데 너무 오래 혼자 있으면 또 마음이 가라앉는 밤. 인간은 그렇게 고독과 관계 사이를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 자체가 결핍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언가를 얻어도 완전히 만족할 수 없고 평온을 원하면서도 또 다른 감정을 갈망합니다. 혼자 있으면 관계가 그립고 관계 속에 있으면 다시 혼자가 되고 싶어집니다. 어쩌면 인간은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 수 없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혼자가 편하면서도 가끔 외로운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인간적인 일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외로움 때문에 다시 아무 관계에나 자신을 던져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군중 속으로 도망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만나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혼자 남겨지는 순간을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내면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을 배우게 됩니다. 외로움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것에 끌려다니지는 않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인간은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쉽게 기대하지 않고 함부로 마음을 다 주지도 않으며 관계에 자신을 모두 걸지 않게 됩니다. 조금은 차가워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너무 많이 흔들린 끝에 생긴 조용한 방어일지도 모릅니다. 비는 여전히 창문 밖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예전 같았으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을 시간. 하지만 이제는 그저 조용한 음악 하나만으로도 밤을 견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은 이상하리만큼 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공허가 다음 질문을 천천히 꺼내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왜 혼자를 원하면서도 끝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걸까?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조금씩 조용해졌지만 당신의 마음은 아직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고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만이 방 안을 흐릿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 밤이었습니다. 누군가와 다툰 것도 아니고 특별히 힘든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허전했습니다. 혼자가 편해서 사람들을 멀리했는데 막상 이렇게 조용한 밤이 오면 왜 가슴은 더 공허해지는 걸까요? 당신은 휴대폰을 들어 무의식적으로 연락처를 내려봅니다. 딱히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다는 감정이 희미하게 마음 아래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나는 정말 혼자를 원하는 걸까?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끝없이 무언가를 갈망하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현재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무언가를 얻으면 잠시 안도하지만 곧 다시 다른 결핍을 느낍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속에 있으면 혼자 있고 싶고 혼자 있으면 또 누군가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인간은 평생 완전한 평온에 도달하지 못한 채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인간은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 관계를 만들고 상처를 견디기 위해 다시 고독 속으로 숨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당신도 아마 그런 순간을 여러 번 겪었을 겁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빨리 집에 가고 싶었는데 막상 집에 돌아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더 허전해지는 밤. 시끄러운 관계 속에서는 혼자가 되고 싶었지만 너무 오래 혼자 있으면 세상과 끊어진 듯한 기분이 드는 시간. 인간은 참 모순적입니다. 고독을 원하면서도 완전한 단절은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국 누군가에게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기 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 감각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혼자가 편해져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누군가를 기다리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수 있는 정도에 비례하여 가치가 정해진다. 그는 혼자 있는 능력을 정신의 성숙함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완전한 고독 속에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인의 온기를 그리워한다는 사실을. 다만 문제는 대부분의 관계가 그 온기를 오래 유지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이해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점점 상대에게 기대하게 됩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고, 내 외로움을 채워주길 원하며, 내 상처까지 이해해주길 바랍니다. 그러나 누구도 타인의 결핍을 완전히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조금씩 무거워집니다. 사랑도, 우정도, 인간관계도 결국 서로의 외로움이 부딪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타인을 사랑하는 이유조차 결국 자기 결핍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조금 냉혹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 외로움을 덜어내고 싶어 했던 순간이 많았습니다. 완벽하게 이해받고 싶었고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완벽한 이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외롭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문득 깊은 밤이 되면 설명할 수 없는 공허가 밀려옵니다.
당신 역시 그런 밤을 알고 있을 겁니다. 분명 사람들 사이에 있었는데도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 웃고 있었지만 마음은 어디에도 닿지 못했던 순간, 그런 경험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기대를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혼자가 편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초연해지려 해도 누군가의 다정한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별것 아닌 안부에도 괜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국 사랑보다도 온기를 원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거창한 관계가 아니라 잠시라도 외롭지 않을 수 있는 감각.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작은 안도감. 아마 인간은 그것 하나 때문에 끝내 사람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창밖의 비는 어느새 조금 잦아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문 가까이 다가갑니다. 젖은 도로 위로 가로등 불빛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세상 어딘가에도 지금 당신처럼 잠들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혼자가 편하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완전히 혼자이고 싶지는 않은 사람. 사람에게 지쳤지만 또 사람을 그리워하는 사람. 그리고 어쩌면 인간의 외로움은 바로 그 모순 속에서 끝없이 반복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침이 오기 전의 시간은 늘 묘하게 쓸쓸합니다. 세상은 아직 어둡고 사람들의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는 평소에는 애써 외면하던 감정들이 조용히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따뜻한 물을 한 잔 따라 놓고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고 머릿속에는 오래전 지나간 사람들의 얼굴이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가까웠던 사람들, 자주 웃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영원할 것처럼 믿었던 관계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은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관계는 이유 없이 멀어졌고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별은 끝내 이유조차 듣지 못한 채 지나갔습니다. 당신은 그때마다 생각했을 겁니다. 사람은 결국 다 떠나는구나. 그 생각은 마음속에 아주 작은 균열을 남깁니다. 처음에는 티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반복될수록 사람은 점점 누군가를 믿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쉽게 기대하지 않게 되고 마음을 다 보여주지 않게 되며 어딘가 항상 도망칠 준비를 한 채 관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담담해 보여도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또 상처받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의 딜레마로 설명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는 순간 서로의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습니다. 아파진 고슴도치들은 다시 멀어집니다. 그런데 멀어지면 또 춥습니다. 결국 그들은 상처받지 않을 만큼의 거리와 추위를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가까움을 찾아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인간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온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상처받을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점점 애매한 거리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너무 가까워지지도 않고 너무 멀어지지도 않는 관계. 하지만 사실 그 거리는 생각보다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에는 누군가에게 깊이 기대고 싶다가도 또 어떤 날에는 아무도 자신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언제나 피곤합니다. 상대의 감정을 살펴야 하고 버려질까 불안해하며 괜찮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계속 자신을 조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처를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그 피로를 더 크게 느낍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마음은 늘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결국 떠나지 않을까? 지금 잘해주는 것도 잠시뿐 아닐까? 또 내가 더 많이 좋아하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조용히 관계를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사람은 혼자가 편하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혼자는 적어도 버려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실망할 일도 줄어듭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상처도 덜 아프다는 사실을 사람은 결국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런 인간의 고독 속에서도 한 가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상처받아도 끝내 완전한 단절 속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을 닫으면서도 동시에 누군가가 그 문을 두드려 주길 바랍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다가오면 부담스럽고 멀어지면 서운합니다. 혼자가 좋다고 말하면서도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으면 또 외로워집니다. 인간은 결국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두려워하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당신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누군가를 싫어해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더 가까워졌다가 다시 아파질까 두려워서 조용히 물러난 순간들. 마음을 다 주고 난 뒤의 공허함을 알기에 이제는 쉽게 진심을 꺼내지 못하게 된 시간들. 그래서 지금의 당신은 예전보다 차분해졌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외로운 사람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새벽 공기가 창문 틈으로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식어버린 물잔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닫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원했던 것은 완벽한 사랑도 끊임없는 관계도 아니었다는 것을. 그저 마음 편히 곁에 있을 수 있는 사람,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되는 존재. 인간은 결국 그 작은 온기를 찾아 수많은 외로움 속을 지나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날이 조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검푸르던 새벽 하늘 사이로 희미한 빛이 천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밤을 새운 사람만이 아는 아주 고요한 시간. 당신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고 굳어있던 마음도 조금씩 식어가는 듯했습니다. 예전에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많은 것에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기분이 달라졌고 답장이 늦어지는 이유를 혼자 상상했으며 관계 하나가 무너질 때마다 세상 전체가 흔들리는 기분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람은 조금씩 변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조용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깊이 있는 인간일수록 혼자 있는 능력이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으로 자신을 채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압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관계는 생각보다 쉽게 변하고 인간의 감정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전처럼 모든 관계에 마음을 쏟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 떠난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자신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걸 조금씩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도 여전히 외롭고 누군가의 차가움에 마음이 아프며 문득 이해받고 싶다는 감정을 느낍니다. 다만 달라지는 것은 그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외로우면 누군가를 붙잡으려 했다면 이제는 그 외로움을 조용히 견디는 법을 배웁니다. 괜히 아무에게나 연락하지 않고 허전함 때문에 관계를 시작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시작한 관계는 결국 더 큰 공허를 남긴다는 사실을.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불행한 이유 중 하나를 끊임없는 욕망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원합니다.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어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욕망이 커질수록 마음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조금씩 욕망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하지 않고 모든 관계를 오래 유지하려 애쓰지도 않으며 누군가 자신을 떠나더라도 억지로 붙잡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태도가 차갑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냉정함이라기보다 삶을 너무 많이 겪어본 사람의 담담함에 가깝습니다. 인간은 언젠가 변하고 관계는 영원할 수 없으며 마음은 언제든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 사람은 점점 조용해집니다. 괜한 기대를 줄이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피하며 자신의 평온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당신도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많은 곳보다 조용한 공간이 더 편해졌을 것입니다. 시끄러운 술자리보다 혼자 걷는 밤 공기가 더 좋았고
억지 대화 속에 있기보다 아무 말 없이 음악을 듣는 시간이 더 편안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어쩌면 당신이 외로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야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많은 감정을 잃어갑니다. 쉽게 설레던 마음도, 순수하게 믿던 기대도, 영원할 거라 믿었던 관계들도 시간 속에서 조금씩 변해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냉소적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대신 조용한 평온을 배우게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독은 세상을 미워하는 고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동안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진짜 마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무엇이 자신을 힘들게 했는지, 왜 그렇게 관계에 매달렸는지, 왜 인정받고 싶어 했는지,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면서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완벽한 관계를 통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잃지 않는 관계 속에서 비로소 편안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관계를 줄이기보다 관계의 깊이를 선택합니다. 많은 사람 속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단 한 사람과라도 편안히 침묵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불안하게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어쩌면 인간이 평생 찾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조용한 안식처인지도 모릅니다. 아침빛은 어느새 방 안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마음 한편에 조용히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아침이 완전히 밝아왔습니다. 비는 그쳐 있었고 젖어 있던 거리 위로 흐린 햇빛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들지 못했던 세상도 이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이어폰을 꽂은 채 빠르게 걸어가는 발걸음들, 익숙한 표정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얼굴들. 당신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저 많은 사람들도 나처럼 외로울까?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평온해 보입니다. 웃고 있고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고 각자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 훨씬 깊고 복잡합니다. 슈로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독한 존재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완전히 이해받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생 수많은 말을 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감정들은 끝내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 외로운지, 왜 갑자기 허무해지는지, 왜 사람 속에 있어도 공허한지, 그 감정들은 언어로 설명되는 순간에도 어딘가 일부가 빠져나간 채 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조금씩 외로운 상태로 살아갑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완전히 채워지지 않고 사랑을 받아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으며 많은 관계 속에서도 문득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을 느낍니다. 당신도 아마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 사람들과 함께 웃고 있었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마음이 텅 비어 있던 날, 누군가와 오래 이야기를 나눴는데도 정작 진짜 마음은 어디에도 닿지 못한 것 같았던 밤. 그럴 때 사람은 깨닫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단순히 사람의 숫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인간이 진짜 원하는 것은 이해받고 있다는 감정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편안한 순간, 굳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관계,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은 존재. 우리는 사실 그런 단 한 사람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관계가 생각보다 아주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겉은 가까워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딘가 외롭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각자는 자기만의 고통 속에 갇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자기 상처가 가장 아프고 자기 외로움이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끝내 완전히 하나가 되지는 못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 외로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닿을 듯 가까워져도 끝내 완전히 닿을 수는 없다는 사실. 인간은 그 거리 앞에서 늘 허물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럼에도 다시 사람을 찾습니다. 왜일까요? 완벽한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왜 또 누군가를 만나고 또 마음을 열게 되는 걸까요? 아마 인간은 완전한 이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라도 외롭지 않은 순간을 원하는 존재이기 때문일 겁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라고 느껴지는 시간, 그 감각 하나 때문에 인간은 다시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짧은 안부가 하루를 견디게 만들고 별것 아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기도 합니다. 인간은 결국 거대한 사랑보다 작은 온기로 살아가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냉정하게 바라봤지만 그 안에서도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혼자 있는 법을 배워야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완전한 단절 속에서 점점 메말라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편안했던 고독도 너무 오래 지속되면 세상과 자신을 분리시키는 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적당한 온기를 필요로 합니다. 자신을 잃지 않을 정도의 거리, 그러면서도 완전히 외롭지 않을 정도의 연결. 어쩌면 그것이 가장 인간다운 관계의 형태인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천천히 창문을 닫습니다. 밤새 흔들리던 마음이 조금은 잠잠해진 듯 했습니다. 여전히 외로움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그 외로움이 당신만의 결함이 아니라는 것을. 인간은 원래 조금 외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외로움 속에서도 누군가의 작은 온기를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밤이 지나고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길었던 어둠은 천천히 물러가고 창밖에는 젖은 공기 위로 흐린 햇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사람에게 지치지 않으려 애써왔고 상처받지 않으려 마음을 숨겨왔으며 혼자가 되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슬펐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사람에게 지치는 걸까? 왜 나는 관계 속에서 편안하지 못할까? 하지만 이제는 조금 알 것도 같습니다. 당신이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감정을 견디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야 조용함의 소중함을 알게 된 것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은 본질적으로 고독하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도 타인의 마음을 완전히 알 수 없고 어떤 관계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어느 순간 혼자 견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고독을 배운다고 해서 마음까지 닫아버려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겪은 뒤 두 가지 극단으로 향합니다. 다시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거나 반대로 아무도 믿지 않겠다며 세상과 거리를 끊어버립니다. 하지만 두 방향 모두 결국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인간은 완전한 군중 속에서도 행복할 수 없고 완전한 고립 속에서도 오래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말한 평온은 세상을 완전히 버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관계에 자신을 소모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온기까지 거부하지 않는 삶에 가까웠습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모든 사람을 밀어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편안해집니다. 아무 기대도 하지 않으니 실망할 일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누군가의 다정함에도 무덤덤해지고 진심 어린 관심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감정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으로부터 거리를 두라고 말했지만 인간다움 자체를 버리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스스로를 이해하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인정받고 싶었는지, 왜 누군가의 사랑에 목말랐는지, 왜 관계 하나에 그렇게 쉽게 무너졌는지, 그 이유를 들여다보는 순간 사람은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관계는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는 일이 아니라 삶을 함께 지나가는 조용한 동행이 됩니다. 예전처럼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하지 않고
억지로 가까워지려 애쓰지도 않으며 떠나는 사람을 붙잡느라 자신을 잃어버리지도 않게 됩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정말 편안한 관계를 알아보게 됩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편안한 존재, 함께 있어도 지치지 않는 관계. 인간은 결국 그런 작은 평온을 찾아 살아갑니다. 어쩌면 행복이라는 것도 거창한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완벽히 이해받는 일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관계도 아닐 것입니다. 그저 혼자 있는 시간도 견딜 수 있고 가끔은 누군가의 온기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 그 균형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조금 편안해집니다. 당신도 이제 혼자가 편해졌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차가워진 것이 아니라 삶을 지나며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기억하십시오. 혼자를 사랑하는 것과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고독은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지만 너무 깊은 고립은 마음의 온기마저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극단으로 가지는 마십시오. 세상 속에서 자신을 잃지도 말고 고독 속에 자신을 가두지도 마십시오. 상처받지 않을 만큼의 거리와 외롭지 않을 만큼의 온기. 아마 인간은 평생 그 사이 어딘가를 걸어가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창밖의 하늘은 어느새 완전히 밝아 있었습니다. 길었던 밤은 지나갔습니다. 당신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창문을 엽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천천히 방 안으로 스며듭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아주 작은 평온 하나가 마음속에 조용히 내려앉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혼자여도 괜찮다. 하지만 완전히 혼자일 필요는 없다. 어쩌면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끝내 말하고 싶었던 인간의 가장 현실적인 위로였는지도 모릅니다.